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게 분명하고 세계는 불안정한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잔혹한 공격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을 준비합니다. 아랍 세계도 자신들을 버리고 있다고 느끼는 하마스는 더 많은 아랍 국가로 이 전쟁이 확산되길 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은 하마스의 대학살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에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 해도 그 이후는 알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에 할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억제력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팔레스타인의 생명의 소중함도 강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연방상원은행위원회 소속 팀 스캇 상원의원이 미국이 최근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이 동결했던 이란 돈 60억 달러가 하마스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아직 카타르 에스크로에 들어 있습니다. 어젯밤 플로리다 대학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촛불 시위에서 5명이 부상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미 전국 대학에서는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의 긴장이 강해집니다. 하버드 대학 33개 학부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글을 발표한 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동문과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내일 차기 의장을 선출하는데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한 공화당 강성 의원 8명에 의해 쫓겨난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은 재출마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꿨습니다. 218표 과반수가 확보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와 기밀 서류 처리 문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사관이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수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화당에서는 대선 캠페인에서 사퇴하는 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 허드 텍사스주 전 하원 의원이 사퇴하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전쟁이 확산되느냐 아니냐 모든 게 세계에서 전부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나라는 유가 때문에 어떤 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이란 하마스가 열심히 다른 아랍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라 하니까 이 중동 전쟁이 더 커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중동하면 오일이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국제 유가 벤치 오일이 원유가 85달러에 마감하더니 어제는 88달러 큰 폭은 아니지만 이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 생명이 정말 하마스는 잔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육한 거 심지어는 40명의 베이비들을 숨지게 한 이런 비디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지금 저 뉴스를 주목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 놔두는 것은 가짜가 많습니다. 1년 전에 클립을 가져다가 붙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리트윗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보신 그런 매체에서 올린 트윗, X를 다른 사람들에게 리트윗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무엇을 전해드리려고 하면 지금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레이티스트가 너무 많아서 100%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마스의 그 잔혹한 살육 현장이라든가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럽을 비난하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신문인 하레츠는 사설에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비난을 합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벤자민 네탄야후가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이 다른 아랍 국가와 손을 잡으면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번영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결국은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 하는 것 하레츠가 어제 오후에 보니까 사설에서 썼더군요. 이스라엘의 신문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굉장히 격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의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미국도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는 이스라엘 깃발 색깔인 그 하늘색 그리고 하얀색 색깔 그 조명이 어젯밤에 켜졌고요. 세계 언론이 아니라 세계 여론은 지금 하마스를 비난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납치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파견을 해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면은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은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미국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공화당 전부 하마스를 엄청 비난하고 있는데 뭐 하마스가 왜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알면서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은 해봐야지 되겠다. 세계에서 이런 것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과 거의 모든 주요 언론과 주요 국가들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당하는 것은 보도도 하지 않고 우리만 악마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걸 알리고 싶기도 하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그 고리를 끊어놓고 싶기도 하고 팔레스타인도 극단적인 미국과 이스라엘, 일본 등이 테러 그룹이라고 부르는 하마스가 통치를 하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훨씬 크죠? 무하메드 아바스가 통치하고 있는 서한 지구에 서로 그 정치력이 다른 겁니다. 하마스도 당연히 가자 지구에서는 당입니다. 정당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뽑은. 그래서 하마스가 이곳을 집권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뭐 이번에만 그 물과 음식과 약품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75년 전부터 그랬던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하마스의 그림은 무엇인가를 오늘 맨 앞부분에 전해드리고요. 왜냐하면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하마스가 이걸 원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섭취하시는 게 아마 좀 간결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 뉴스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잠시 뒤에는 광고 들으시고 나서 이게 도대체 미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재선되느냐 마느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는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연관해서는 지금 이 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우선 그 하마스에 대해서 저항의 축, 우리가 axis of evil, 악의 축 하면은 시리아, 북한, 또 이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항의 축은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axis of 저항이라는 그런 그 저항의 축의 축 속에는 지금 하마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잔혹한 공격 이후에 다음 행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마스의 다음 행보를 또 다른 주변에 이란을 포함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축은 얼만큼 협조해 줄 것인가. 그들은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하마스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피해 볼 것을 알면서 하마스 쪽에 손을 많이 내밀 것인가? 하마스는 내밀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심도 있게 때로는 저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들춰보면서 정리를 한 기사입니다. 저항의 축들과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하마스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침공인 거죠. 그래서 주민들을 좀 안정시키고 우리가 죽더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마스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대사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에는 우리는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거나 그냥 조금씩이라도 점령을 한다던가 우리의 뜻을 표현을 하면서 죽는다. 세계 여론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두 가지 중에 어차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죽느냐 발버둥 치면서 죽느냐 해서 후자를 선택을 했고 지금의 정치적인 바람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마스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부도 엄청나게 분열됐고 그 결과 정보국도 모사드도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여러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마스는 어느 때보다 전투적으로는 단련이 됐고 혁신적이고 장비도 더 나아졌고 이번에 그러니까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요격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숫자도 물론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로켓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2014년도에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50일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이제 그 탄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당연히 하마스를 강타합니다.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공군력이 엄청 셌던 그 어떤 일정 기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얘기하기는요. 이스라엘의 공승 목표가 굉장히 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고 하마스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 6회공으로 거의 완전했잖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저 공습조차도 부분적이고 구식이다, outdated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내부의 의사결정이 정치적인 분쟁으로 손상되고 이건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 때 푸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뭐 강성, 군부 내의 썩어 빠짐 이런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 더군다나 중요한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을 바꿀 것이라는 게 하마스의 생각입니다. 워싱턴 DC의 2배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많게는 230만 명까지도 봅니다. 더 많게는 250만 명이지만 미국 매체는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무슨 하마스가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였다 해쳤다 하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민간인과 섞여 있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상군 투입되면은 팔레스타인 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이 정규군에 의해서 숨질 때는 세계 여론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이스라엘 국가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요. 제일 위에는 뭐 이데올로기가 있고 국가가 있고 경제가 있고 제일 위에는 생명이잖아요. 인도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하마스가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질이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인질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군이 공습할 때마다가 아니라 전쟁에도 다 전쟁의 룰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의 룰을 많이 깨뜨리고 했는데 그리고도 이기고 있지 못하지만 이 전쟁에도 룰이 있어서 공습을 할 때는 예보를 해줘야지 됩니다. 빌딩은 날아가더라도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경고하지 않고 공습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기에 지금 하마스 사령관 두 사람 저 사람들을 잡아야지 돼. 암살해야지 돼. 암살 지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지령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네요. 암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에 들어있다 하면은
그 총사령관도 충동을 느낄 겁니다. 당연히 민간인 속에 숨어 있겠죠. 저기를 폭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경고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공습을 할 경우 한 명씩 처형하겠다. 150명 정도라고 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조부모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온건파들은 벤자민 네탄야후의 그 같은 공습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이니 뭐니 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한쪽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이집트가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협상, 중재 협상 같은 것을 시작을 했답니다. 이거 하마스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명과 뭐 이스라엘 그 아주 그 좀 중요한 군인 한 명과 팔레스타인 포로 막 1,000명을 교환한다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질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인질을 살해하지 않지만 하마스도 그 황금률조차 버리고 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한 명씩 처형을 하겠어 보여주겠어 하고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결심이 단단하다고 할까요? 그런 그 예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처형을 하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50일 전쟁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이제 4번의 중요한 전쟁만 작은 것은 많이 있지만요. 작은 전쟁을 치렀고 그로 인해서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6천 명 이상이 2008년부터 2023년 이번 사건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 30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2주일 동안 치열했었던 전투가 끝난 뒤에는 하마스가 이제 아니야. 분쟁을 좀 피하고 이 가자지구 내부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정말 세우기에는 저 서한 지구에 있는 그 무하마드 아바스보다 훨씬 낫다 하마스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한 지구에서 아주 젊은 팔레스타인들 거기 반항하는 이런 것에 집중을 많이 하느라고 이번에 이 감지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렇게 잔혹한 공격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환상이 깨졌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지낸 야코브 야미드로프 씨가 한 번 테러 그룹은 영원한 테러리스트다. 이게 뭔가 자신들 내치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징후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는 그 같은 이제 징후이고 결과이잖아요. 이번 대사륙이. 그리고 너무 그렇게 몰면 뭐 물도 주고 약도 주고 제대로 기본은 줘야지 병만 그렇게 높이 쳐놓고 들도 날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좌절감이 폭발돼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다만 벤자민 네탄야후가 무시한 거죠.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긴 있지만 2007년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는 나긋나긋한 정권보다는 하마스처럼 강한 것을 원한다 해서 하마스 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한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더 많은 세상으로부터 또 어떠한 그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관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카타르가 그동안 이제 하마스도 잘 유지해라 하는 뜻에서 한 달에 3천만 달러를 하마스에 줬답니다. 그러면 그 하마스는 그 돈으로 무조건 무기를 사라 이러고 주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 봉급을 줘라 하고 줬는데 올 초여름부터는 그 3천만 달러를 3분의 1로 줄여서 1,000만 달러를 주고 그것도 조금씩 이제 늦게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함 어콜드라는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뭐 모로코, 수단, 게다 대고 이제 지금 막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거기에 조인하는가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랍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이러니까 야, 우리 팔레스타인은 정말 버림받는 거네. 원래가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었는데, 우리 땅이었는데, 영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게 해준 뒤에 우리가 75년 동안 1948년부터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의 동족 아랍 종교와 무슨 뭐 다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하는, 문화도 비슷하고 한 우리의 동족들도 우리를 버리고 있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 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서, 오케이, 그럼 죽을 때 죽더라도 이번에 우리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지, 서로 연결된 것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만 발 뻗고 잘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자 지구를 넘어서 하마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 가자 지구를 넘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 미국과 이스라엘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자와는 달리 저쪽 이제 동북 쪽에 좀 더 큰 곳에 정착하고 있는 서한 지구의 마흐무드 아바스도 곤란하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서 저 서한 지구에서도 좀 우리처럼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뭔가 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고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또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지금 반으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돈을 주다가 역시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도 그 페이먼트 같은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마스는 스스로 앞서 말씀드린 저항의 축 하마스, 그리고 이제 뭐 이란, 시라크, 뭐 시리아, 레바논, 또 예멘의 반군이요, 후티 반군, 이런 곳이 저항의 축입니다. Axis of Resistance, 저항의 축. 저항의 축의 국가들의 도움을 막 호소를 해서 이 갈등이 더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마스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예전의 역사부터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마스에게 좀 동정심을 느끼도록. 뭐 그렇게 느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저항의 축 국가들이 하마스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해줄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이 일이 있기 전에 뭐 이란과 뭐 하마스와 뭐 등등이 뭐 레바논에서 몇 차례를 만나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란도 딱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기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은 빠지는 거예요. 이란은 하마스가 아니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니니까, 아무리 이스라엘과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미국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과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깨뜨렸었던 핵 협상을 다시 하기를 원했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니라고 하고, 이란도 이 하마스의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거, 무기 부품 같은 것을 주고 훈련도 하고, 이건 사실이지만 직접 개입은 안 했다라고. 약간 뭐라고 하나요? 완전하게 하나의 몸통이 되기를 원하진 않는 거. 이란이 그리고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말은 강하게 하죠. 지금도 미국 살살해야지, 뭐 이스라엘과 그렇게 하다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미국과 이란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거든요. 근데 현실은 한 번도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 때 많은 국가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이란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마스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하마스도 압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이란은 그 종교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리잖아요. 시아파가 드물잖아요. 드문데 그 시아파의 대표 종주국이 이란이고 하마스는 순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우리를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시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만 받는 자와르무타라는 그쪽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럼 이란이 이렇게 들어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런 데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오기는 해왔습니다.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면 하마스는 하마스고 하마스는 결사항전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의 저항의 축들이 어떻게 가는가. 지금까지는 최근에는 뭐 에브라임 어콜드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궤도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걸 확 돌리려고 지금 하마스가 이런 일들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지금 예멘의 수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레바논도 이스라엘과 약간의 교전이 있긴 하지만 아주 장소도 애매하게 택하고요. 하마스도 조금 만족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너무 화나게 하지 않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은 아니고 우리가 하마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에서 점점 전투가 지상군이 들어가서 격화되면은 다른 아랍국들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 저항의 축들 국가들에서 그걸 이제 그 하마스가 그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계산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한 지상군이 시작되고 그 결과 또 세계 여론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게 정말 더 그 가자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지금으로선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전문가들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그 친인척이 끌려가는 것을 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역시 인간은 그런 인간적인 희생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기본적인 그 입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대국민 연설을 할 텐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동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역시 그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일단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9월 28일에요. 애틀란틱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얘기를 했는데 중동 지역은 20년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9월 28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드레 뒤에 하마스의 대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받은 거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디테일 같은 것은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그 디테일은 지형적으로도 가깝고 인적 자원도 많으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 이런 국가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위기 있죠. 이 심각한 중동 위기,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또 넘실거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몇 가지를 지금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이니까 국민이 얼마나 숨졌는가 11명 숨졌다고 하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미국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국방부가 USS 제럴드 포드 뭐 항공모함 뭐 등등을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또 여차하면은 미국 사람들을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그런 것. 그러면서 이제 중동 쪽에는 무슨 미국의 그 군사력이 자산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지상군에 같이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지키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힘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군이 이스라엘군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 이걸 굉장히 지금 미국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는 이 어두운 이 다크 데이즈에 대한 보복 이제 복수는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이 처음에 오늘 나흘째인가요? 토요일부터였으니까
그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도 그동안 연관이 있고 뭐 하마스와 친했던 그런 국가들은 양측을 다 비난한다던가 자제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말이 미국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이런 거 좀 줄여야지 된다. 여러 상황이 그러니까 인구 밀도도 높고 하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설에도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면은 알겠지만요. 오로지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자신과 국민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처음에는 그 X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하고 트윗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더 강한 얘기를 하니까 그 트윗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거기에 전기도 안 주고 전기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안 준 건 아니지만 식량도 없고 약품도 없고 모든 것이 폐쇄됐을 때는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이런 것 정도는 얘기할 만한데 미국 지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인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Human animals.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휴먼 애니멀스에게는 애니멀처럼 대해야지 인간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공격 대학살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화해를 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벤자민 네타냐후 그 성품이나 여러 가지 정책 집행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화해를 했어요. 지난번에 UN 총회 때 만나서 살짝 화해하는 듯 하다가 지금 확실하게 손을 잡았는데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가 너무나 극우로 변하는 것도 싫었었죠. 그래서 접촉도 막 최소화하고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됐고 그러면 무엇이 위험해지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개의 국가 해법,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겠다는 약속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은 두 개 나라의 해법은 지금 거의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진 겁니다. 이란과 좀 덜 적대적으로 해보자. 그것도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고 우리가 좀 중동에서 미국이 눈을 돌려서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집중해야겠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는 하마스는 총 갖고 있는 사람 모두 총을 꺼내서 우리 대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대중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가자 지구에서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력 사태 점점 이웃 국가까지 퍼져나갈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가능성은 커집니다. 물론 마흐무드 아바스에게도 문제가 돼서 그 본인이 뭐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평화만 얘기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유럽연합에서도 뭐 그동안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자치정부에 돈 많이 지원했잖아요. 하마스가 카타르로부터 돈을 늦게 받고 조금 받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을 적게 받고 점점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마스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하려고 하는 미국이 브로커를 해서 그런 딱 시점에 이것을 했는지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만 또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마스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때로는 이란의 도움도 받는다. 결정은 우리가 한다. 이거 아주 막 극단적인 그룹들이 하는 게 항상 그 자아 중심이잖아요. 에고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숨도 못 쉬게 팔레스타인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그 팔레스타인의 신성한 곳 바로 그 모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군합발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도발을 반복하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마스도 그런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도 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같이 이스라엘이 맺은 이 협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젠 0%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 위험이 되는 것은 이란에 대한 미국 내의 분노입니다. 어제부터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많은 공화당이 거봐 한국에 그 60억 달러를 이란에 주는 거 풀어주라고 해서 그걸 풀어줬더니 당장 그 돈이 하마스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어떻게 그런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데에 저는 가끔씩 놀랐는데, 그 한국이 물론 이란에서 뭐 원유 많이 사고 요즘은 뭐 이란 쪽에서 중동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고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제 한국이 줘야지 되는 60억 달러를 미국이 동결을 하라고 하니까 동결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5명 이란 사람들도 풀어주고 돈도 이거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란 돈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쓰여질 기간이 안 됩니다.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카타르에 에스크로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에스크로에서 홀드하는 기간이 있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그 60억 달러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쓰도록만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감시하겠어. 이 말까지는 할 수 있지만 카타르 에스크로에 들어있는 돈이 언제 하마스에게 가서 그 돈이 이스라엘 대학살을 하는데 쓰여졌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믿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디테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바이든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지. 바이든이 점점 좀 그 불편한 그런 위치 코너로 몰리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빅 마우스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지급되지도 않는 돈으로 하마스가 저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가 보다. 미국 무슨 뭐 납세자의 세금이 이런 공격에 쓰인다. 왜 미국 납세자의 돈입니까?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인데, 한국이 이란에서 오일을 사고 그 오일 대금을 몇 년씩이나 이자도 안 쳐주고 안 갚은 것을 이제서야 돌려준 건데,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정말 약해, 정말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또 반복해서 리트윗을 할 것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지 않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공화당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이 지명을 한 전에 재무장관까지 해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다 너무 이 사람 상원 인준 잘해줬어요. 다만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이란 그 대사 지명자라고 해서 테드 크루스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인 그런 표현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뭐 거들떠도 안 보고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하원에서의 이 같은 반란, 하원 의장도 없기 때문에 투표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돈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연방정부 폐쇄도 이대로 가다가는 예상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뭐 군수품 같은 거 많이 필요하죠. 이번에 아이언돔이 저쪽 그 로켓을 많이 막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뭐 어떤 것이 필요할 텐데, 워싱턴의 이런 공화당의 당파주의가 이스라엘을 별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친이스라엘 말로는 하면서.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벤자민 네탄야후를 아주 꽉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탄야후도 고맙다고 하겠죠? 고맙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리하여 지상군까지 들어가고 나서 가자지구를 다시 한번 이제 전에 이스라엘 군이 들어갔다가 철군을 하고 하마스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벽 사고 이스라엘은 포위하고 있는 거고, 감옥처럼. 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 장악을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1982년도에 레바논 침공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살상무기도 없는데 이라크 침공하고, 이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뭐 베트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은 지금 하마스,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인도주의라는 것은 지금 싹 빠진 거잖아요.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은. 그런 테러리스트 행동을 하는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하면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휘말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일단 이 같은 바탕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탄성이 있네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금 전부 큰 폭은 아니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얘기를 빠뜨렸네요. 팀 스캇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그 60억 달러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이 이란에 준 그 오일 머니 이것에 대해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캇 의원은 이란을 제재를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오랫동안 그 부르짖었고 영원히 이란을 제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은 아직 카타르의 에스크로에 묶여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스티브 스칼리스 어제 제가 스티브 스칼리아라고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연방 대법관 이름하고 막 섞어서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루이지아나 의원과 짐 조던 오하이오주의 그 법사위원장 두 사람인데 케빈 맥카티가 어제 이제 본인이 하원 의장에서 쫓겨났는데도 딱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들이 확 갑니다. 아직 그 전 하원 의장의 그 아우라가 있는 거죠. 해서 말하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는 하원 의장에 재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숫자가 확보되면 나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친이스라엘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학살이 포함된 공격을 한 이런 순간에 우리 미국의 하원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지난번에 나는 공화당 96%의 지지를 받았고 4% Gang of Eight 5명의 프리덤 코커스와 프리덤 코커스는 아니지만 강성인 맷 게이츠를 포함한 다른 합쳐서 8명에 의해서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숫자가 확보되면 내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내일이 투표 날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확보될 것 같다는 분위기는 없고요. 그렇지만 내일 이 케빈 맥카티를 다시 후보로 호명할 사람은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일단은 카를로스 짐메즈 공화당 당연히 공화당이고요. 맥카시를 지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텍사스주의 공화당 의원인 마이클 맥콜 그 외교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계속 연이어서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이 이렇게 당파로 싸우고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난 이런 것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몇 주일 걸려서 하원 의장을 뽑을 여유도 없고 하니까 내일 단시간에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기밀 서류에 대해서 기소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기밀 서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통령직에서 떠나고 나서 띵크탱크인 무슨 그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집에서 차고에서 또 다른 것은 집의 창고에서 발견이 됐는데 일상에서 비밀까지 아들의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기밀은 우크라이나 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을 포함한 외국에 대한 브리핑 자료도 있어서 일부는 1급 기밀로 분류가 됐는데 기소 여부는 아직 로버트 허 한인 특별검사가 결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미국이 일요일 월요일이면 지금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다른 일상은 일상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힘을 못 받으니까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뀌어서 당적을 없앤 거죠.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케네디 가족이 이 케네디 패밀리에 먹칠을 했다. 우린 민주당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월 허드 전 하원 의원 텍사스입니다. 어제 대선 캠페인 중단하고 니키 헤일리를 공식 지지하는데 이 지지는 이 사람이 워낙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정도로 보고요. 별로 그 존재감이 없었던 의원이기는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플로리다주의 대학교에서는 어젯밤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촛불 일종의 시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갑자기 쾅 하고 떨어지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총인가 폭탄인가 등등해서 혼비백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5명이 다쳤다는 것. 이건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에서도 중요하고요.
하버드 대학교는 35개 학생 그룹이 이제 뭉쳐서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팔레스타인 위원회라는 그룹이 성명을 썼는데 이번 이 사건의 유일한 책임은 이스라엘이다. 갑자기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인종 격리 정책을 하는 75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존재의 모든 측면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레리 썸머스 전 하버드 총장이기도 하고 또 재무장관이었잖아요. 역겹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 총장이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도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역시 하버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레리 썸머스의 경우는 역시 그 총장 그것보다는 피가 진하다, 유태인이잖아요. 그런 생각 드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